어쨌든 허경영 후보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이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이른바 허경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걸 보면 허경영의 현상이 그냥 지나갈 바람이 아니라 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다면 그까지 포함하는 5인 TV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5%가 넘으면은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에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TV 토론에 그동안 시상했던 후보들을 쫙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허경영이 나왔어. 그동안 허경영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이 기상천외했던 또 이 좀 약간 우스꽝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토론회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 비리 의혹 여기에 찌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또 삼선한 분위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허경영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가볍게 인식이 됐던 허경영 후보 공약이 어쩌면 타당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 난무할수록 허경영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이 지지율은 지금 이 시대 상황과도 맞고 그리고 이 여권에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책과도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원래 이 오리지널이라고 허경영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안철수를 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다가 게다가 만약에 TV 토론회까지 나선다면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떠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이재명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허경영 공약에 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서서히 이재명이 따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허경영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과 경쟁자가 이 포퓰리즘 정책에서는 허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경영이 뜨면 뜰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을 많이 뺏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치열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서 또는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강구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렇게 제3지대 후보도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드러진 후보, 제3지대 후보 가운데 바로 허경영 국가혁명장 대선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3위를 기록하거나 또는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에 의해서 4위를 기록하는 등 여론조사 할 때마다 허경영의 지지율이 아주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공약도 파격적인 데다가 이른바 공중부양 또는 외계인과의 교신 이런 아주 허무맹랑한 행태에 따라서 정치 혐오 현상이 반영된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지금 워낙 이 불신을 받고 있고 혐오가 있으니까 좀 독특하고 그야말로 이 정치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치를 주장하고 있는 허경영에게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허경영 후보의 선전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야당에 유리할까 이것도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회에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허경영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OBS가 지난 7일과 8일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까 미디어 리서치에서 했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38.1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3.7 그리고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상정이 3.8이었고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가 3.3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3.1이었으니까 안철수를 제끼고 지금 4등으로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허경영 후보는 지난달 25일에는 아주 더욱더 이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서 덜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날 여론조사는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이 자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오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45.5, 이재명 37.2, 그리고 3위가 바로 허경영이었습니다. 지지율은 4.7이었고 그 뒤에 심상정이 3.5, 안철수가 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허경영은 3위 또는 4위로 달리고 있고, 자, 이 안철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걸 보면 허경영의 현상이 그냥 지나갈 바람이 아니라 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허경영의 TV 토론에 출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TV 토론 초청 대상은 4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그리고 안철수. 그런데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다면 그까지 포함하는 5인 TV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TV 토론은 이 의원을 5인 이상 가진 정당 후보자 또는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득표율 3% 이상 정당 후보자, 아니면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한 후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5%가 넘으면은 허경영 후보가 TV 토론에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TV 토론에 그동안 실상했던 후보들을 쫙 얼굴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허경영이 나왔어. 그동안 허경영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이 기상천외했던 또 이 좀 약간 우스꽝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토론회 분위기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분위기가 그야말로 이 비리, 의혹 여기에 찌들어 있는 국민들에게 또 삼선한 분위기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허경영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야당에서도 이런 허 후보의 부상을 내심 반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 쪽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허경영 후보의 득세는 국민의힘의 당연코 유리한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 정책 때문인데, 자, 윤석열 후보의 경쟁 상대인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스트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달에 친여 청상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포퓰리즘으로 비난받는 정책들을 많이 성공시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포퓰리즘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앞서 2018년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이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했는데, 자,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의미다. 자, 이런 부분에서 허 후보와 결이 맞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체제가 허경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허경영 후보가 발표한 33가지 혁명 공약은 대부분 황당무계하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생계 긴급지원금 1억 원,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 출산수당 5천만 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 원, 노인수당 월 70만 원, 가족 사망 시 1,0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는 정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최근에 주요 일간지 지면에 광고를 내고 이런 공약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경영 후보는 자신의 이런 이 공약을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많이 뺏겨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허 후보는 직접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자신의 공약을 비교하게 됐는데, 지난달 27일 허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8세부터 국민 배당금만 월 150만 원씩 준다. 자, 이재명 후보는 기껏 월 8만 원인데 1년에 100만 원 정도 보더라. 자,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걸 바쳐서 자녀를 키워줬는데 8만 원 줘놓고 월 8만 원 줘놓고 기본 생활비 줬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는 임기 내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는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자, 허 후보는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 허경영 원조 맛집이 소문이 많이 났다. 그러니까 짝퉁 공약들이 난무한다. 원조 맛집 레시피는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경쟁자가 이 포퓰리즘 정책에서는 허경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경영이 뜨면 뜰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을 많이 뺏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허경영이 부상할수록 지금 이 여야 관계에서도 자, 누가 유리하겠다 하는데, 허경영은 지금까지 이 선거에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양념 정도로 보았다. 저는 황당무계한 여론
이 공약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그런데 지금 5%대의 투표율까지 오르고 있는 중이다. 4%까지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3위까지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 유권자들의 이 마음에 지금 뭔가 절망감, 또 비통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과 쭉 차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허경영 공약에 보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서서히 이재명이 따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허경영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식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유력 후보들이 대안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이른바 허경영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가볍게 인식이 됐던 허경영 후보 공약이 어쩌면 타당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어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 난무할수록 허경영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이 지지율은 지금 이 시대 상황과도 맞고, 그리고 이 여권에 이재명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책과도 대체제가 될 수 있고, 원래 이 오리지널이라고 허경영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안철수를 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다가, 게다가 만약에 TV 토론회까지 나선다면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허경영 후보가 뜨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이재명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후보 이번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